2022년 3월 22일 오후 4시 50분경 부산 북부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부산 구포역 인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중년 부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앞에 차 나왔지. 나오니까 피를 누가 흘려나왔는다. 그건 사람이 놀래갖고 막.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54세 남성 김모 씨와 53세 여성 박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몸에는 수십 개의 자창과 절창이 나 있었습니다. 부인 박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남편 김 씨는 의식이 있어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 경찰은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과 중년 여성이 두 부부와 다투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인근 CCTV를 서둘러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4시 40분경 목격자들이 진술한 두 용의자가 김 씨 부부를 살해한 뒤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살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두 용의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차량 등록원부를 조회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30대 남성 엄모 씨임을 알아냈습니다. 엄 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중년 여성은 엄 씨의 모친 50대 여성 최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이 차를 타고 도주한 만큼 검거가 늦어질수록 수색 범위가 광범위하게 커질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경 두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사건은 금방 일단락되었습니다. 차량을 몰고 경주로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서 더 이상 도주가 힘들어지자 결국 자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엄 씨와 최 씨를 김 씨 부부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모자 사이인 두 사람은 도대체 왜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부부를 칼로 찔러 살해했던 것일까? 엄 씨와 최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최초 진술에서 김 씨 부부가 자신들에게 약 1억여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갚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장은 지금 우발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하지만 이들 모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계획적 살인의 정황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먼저 범행 당일인 2022년 3월 2일 새벽 1시경 아들 엄 씨가 지인에게 누구 하나 작업하려 한다. 그 시까지 말려버리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 이어서 같은 날 새벽 3시경 모친 최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아가 김 씨를 죽이려 한다. 앞으로 궁금한 거는 의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라는 등의 말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범행 당일 오전 8시경 모친 최 씨가 숨진 남성 김 씨에게 오늘이 음력 몇 월 며칠인지 잘 봐둬라. 오늘이 바로 네 제삿날이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우발적 살인이었다라는 두 모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다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여 원의 빚을 갚지 않아 벌어진 범행이라 보기에는 피해자들의 상태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해 정황이 드러나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들 엄 씨와 어머니 최 씨. 이내 최 씨가 천천히 입을 열고 범행 동기를 자백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내연관계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최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4년 전인 1998년 경북 김천의 한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최 씨는 그곳에서 단골 손님이었던 피해자 김 씨와 친분이 쌓이며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최 씨와 김 씨 두 사람은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2003년경 남편과 이혼한 최 씨는 김 씨와 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2011년경에는 김 씨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은행 대출금 1억여 원을 합쳐 범행 장소였던 부산 구포역 인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지원 아래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게 됐고 결국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김 씨에게 대출금 1억여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던 김 씨의 말과는 달리 김 씨는 당시 수억 원대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1년 전인 2021년경에는 새로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본인은 형편이 어려워 자식들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 김 씨는 거짓말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에 큰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28일 첫째 아들 엄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내 가슴에 한이 되어 죽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안 풀린다. 우리 셋이 가고 나면 우리 집 생활비,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만세부를 놈이다라며 김 씨를 살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엄 씨 또한 크게 분노하며 최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범행 당일인 2022년 3월 2일 오전 8시 40분경 김 씨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20년 동안 당신에게 인생을 바쳤는데 아파트 대금도 안 준다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고 이 같은 위협에도 김 씨가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김 씨의 아내 박 씨에게까지 연락해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어진 불륜 사실을 까발렸습니다. 이후 아내 박 씨까지 찾아와 4명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 씨가 돈은 못 준다. 남편을 그만큼 빨아먹었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말했고 이 얘기를 들은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본 엄 씨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준비했던 칼을 꺼내 두 사람을 무참히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도 칼에 찔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들을 계속 바닥에 넘어뜨리며 엄 씨의 범행을 도왔고 심지어 범행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김 씨 부부를 발로 걷어차며 엄 씨에게 목과 등 부위를 다시 칼로 찌르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모자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아들 엄 씨의 승용차를 타고 경주로 도주하려 했지만 얼마 못 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결국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6시경 경찰에 자수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아내 박 씨가 범행 당일 오전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2차례나 신고 전화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도착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찰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해보니 신고자가 관계 청산을 위해 경찰을 불렀다는 취지로 말해 민감한 사적 관계라 경찰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고 당시 현장 분위기도 크게 급박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돌아온 것이라는 해명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자신의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고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는 살려달라던 아내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르며 특히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다시 흉기를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 씨와 최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모자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엄 씨와 최 씨는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최종 선고받습니다. 대검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형법을 위반한 범죄 중에 단연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기나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는 돈 때문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살인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오랜 내연관계에 있던 B씨는 피해자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고 있었으나 생활고로 인해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거절한 데 대한 분노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아내를 살해케 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물론 경찰이 모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직 치매가 발생하지 않은 추상적 위험의 단계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부부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최 씨와 엄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길 바랍니다.